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2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공급 받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그러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 이상으로 받으면 5년간 투기과열지구 전제로 하고, 주변 시세보다 80% 이상 100% 미만이면 8년간, 80% 미만으로 받으면 10년간 못 판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민간택지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민간택지 다 똑같아요. 5년, 8년, 10년간 못 판다. 자, 그러면서 전매 제한 기간을 얘기하고, 오늘은 과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느냐.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그 예외를 보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궁금해하는 것. 전매 제한의 예외 사유해서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하나 볼게요. 이 부분은 객관식 문제에서도 잘 출제됩니다만은 실무에서도 좀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당첨돼서 공급받은 사람은요, 사업주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한국 LH공사.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체의 동의받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는 LH공사의 동의받은 경우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자, 요런 사유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수도권에서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80% 분양가보다 미만으로 내가 받았다면 10년간 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3월 1일 날 자, 당첨자가 발표, 즉 입주자로 선정이 됐고, 자,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당첨해서 분양 계약을 하고, 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간 못 팔잖아요. 그걸 계약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3개월 틈으로 중도금 다 들어갔다 쳐요. 그리고 2년 만에 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했어, 입주. 그러면 최대 플러스 8년 동안 못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 입주자 집인 2년도 못 팔고 집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8년 플러스해서 최대 10년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중도금을 내다가 또는 입주를 해서 살다가 한 6년 만에, 자, 보세요. 세대원의 근무, 직장 때문에 생업상 사정, 질병을 치료하려고 취학, 그래서 집이 서울에서 당첨됐는데 학교를 지방으로 갔다. 지방에서 당첨됐는데 서울로 갔다.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자, 중요한 것, 전원이 다른 광역시, 세종, 제주도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주체나 LH공사 동의받았다면 팔아도 됩니다. 전원이 가야 돼요. 전원.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양천구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았는데 부천으로 발령받아서 가네, 수도권이잖아요. 이거는 전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장이나 질병치료 등등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받아가지고 잔금을 내고 있다, 중도금을, 또는 들어가 입주해 살더라도 10년 되기 전이라도 지방 발령받아서 가는 거 파는 건 된다. 단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나는 두 번째, 상속을 받았어. 내가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됐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근데 갑의 아버지 갑다시가 돌아가시면서 망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얘가 상속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분양권 또는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전원이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아들만 가고 손자들은 안 가고 그러면 안 돼. 다 가야 돼요. 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대한민국 살기 너무 힘들다.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그러면 팔아도 돼요. 단 전원이니까 아버지만 가고 자식들은 남겨놓고 자식들만 가고 아버지는 남아있고 이러면 안 돼. 다 가야 돼. 2년 이상. 요거 2년 이상. 요거 중요합니다. 전원. 나 해외 갈 일도 없어. 상속받을 일도 없네. 직장 받아 지방으로 갈 일도 없네. 이건 나 처분하고 싶어. 어떻게 처분하지? 또 나옵니다. 이건 좀 이혼으로, 이건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혼을 하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요것은 이제 중도금 내는 단계. 이건 다 내고 등기를 하고 입주해서 들어가서 내 걸로 만드는 상태. 아까 10년 동안 못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줄여준다. 법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가네. 수도권 제외하고 상속받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파네. 그 다음에 전원 해외로 가자. 2년 이상 들어가자.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정리한다. 그거는 법이 허용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이렇게 전매를 한다. 그때는 LH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이거 미험은 시험은 안 관계없으니까. 비업.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도 내고 했는데 이자를 못 갚아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이자 못 갚고 또는 사업하다가 압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나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돈을 못 갚아서 경매나 공매로 집이 날아간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숨겨진 1인치가 나옵니다. 요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 여러분들은 짜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나 또는 주택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굳이 힘들게 이혼하고 하지 마시고 배우자인 상태에서 이 조문을 들이대면서 여보 마누라 남편 나한테 증여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 세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명의로 해달라고 증여를 주장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전매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꼭 명심해서 여러 번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단 이때도 꼭 명심할 점은 이럴 때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최대 10년간 못 판다고 했잖아요.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는 것. 이때 말이에요. 내가 해외로 이민한다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된 걸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LH공사요 도장 찍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LH공사는 아니야 그걸 우리가 먼저 살게. 우선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 등으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매자는 예외 사유를 꼭 알아놓으시고 그런데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팔아버렸다. 그래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어떡하냐? 환매하고 이 형벌부터 내가 먼저 볼게요. 형벌부터. 10년 되기 전에 피해를 받고 팔았다. 그러면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때리는데, 만약에 위반의 의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은 똑같은데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때립니다. 분양권을 팔고 사고 알선을 해서 2천만 원을 벌었다. 곱하기 3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얻은 이익이 3천만 원보다 크단 말이에요. 3천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얻은 이익의 3배인 6천만 원 벌금 때립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든 분양가 상한제든
조정 대상지역이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전매를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발되면 3년이야 3천만 원. 판놈, 산놈, 낀놈, 새놈 나오니까 3천만 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벌금 3년, 벌금 3천만 원. 그런데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한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3배 이익에 해당한 만큼의 벌금을 때려버려요. 자, 전매했다. 그러면 또 하나, 전매하기 전에 이 LH공사가 우선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험용이니까 한번 봐놓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게 LH에 가서 동의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살게, 우리가 먼저 살게. 그 다음에 요게 환매라는 게 사업주체. 자, 건설회사가 갑이 당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받고 분양권을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적발됐다. 그런 사업주체는 이걸 산 사람한테 다시 되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전매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만약에 5억이 납부됐다면 플러스 그동안의 이자, 금융기금,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하 요걸 매입금액이라고 그래요. 을 매수인 을한테 지급을 하는 거 이렇게. 그 사업주체가 야 네가 얘한테 준 5억 플러스 이자 해서 5억 뭐 1,500만 원 너 너한테 준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니까 이게 갑이 당첨된 분양권 또는 입주한 주택이 을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5억 받고 피를 2억을 더 받아서 7억을 받고 팔았다 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발각되면 건설회사가 을이 갑한테 들어간 돈 5억 플러스 이자 5억 1,500만 원을 산 사람한테 지급을 한다면 지급한 날에 이 당첨된 분양권 주택은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을 본다니까 얘는 입주자 지위로서 집을 못 받는다는 것. 그러면 요 피는 어떡하냐? 당사자 간의 부당이득 반환할래 불법 원인 급여다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은 할지언정 법원 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던 자가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았다 불법으로. 그러면 사업주체가 산 사람이 지급한 사업주체가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한테 받은 돈하고 이자 비용을 줘버리면 그 사업주체가 그대로 환매가 되세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당첨된 분양권 취득한다든가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란 놈은 궁극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란 놈은 궁극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받게 해준다. 그런데 받은 걸 일정 기간 팔아먹지 말아라. 그래서 논점, 수험생들을 위한 논점은 누가 지정하고 어딜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의 예외는 어떤 사유가 있고 처분은 어떻느냐, 이게 현재 수험생들의 원하는 논점. 그 다음에 졸업한 사람은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를 당첨됐을 때 몇 년간 못 팔지 라고 하는 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 시세보다 100% 이상으로 받으면 5년, 100% 80% 사이 받았다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못 판다. 등기했더라도 그 기간 채워야 된다. 물론 부기 등기를 해서 못 팔게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을 위반했다.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것도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포상금도 나와요. 포상금.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전매 제한 기간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누가 지정하고 어딜 대상으로 하고, 아까 12개월, 3개월, 2개월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의 예외 사유 딱 알아놓고 처벌사항을 알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형벌은 아까 얘기했고, 분양가 상한제는 요 두 타임의 강의, 짧은 강의로 충분히 정리되고 객관식 문제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처음으로 이런 테마별 강의를 진행할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기, 성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하자.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10달 동안 공부에 광적으로 집중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부동산에 광적으로 집중을 하셔서 공부도 하고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건 반드시 2년 내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합격하신 분들은 큰 돈 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부동산 공법은 역시 이석규가 결론이다. 그래서 꾸준히 따라가는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알아봤고요. 다음 텀 강의에서는 조만간 커밍순 투기 과열지구 파헤칠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도 같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달 동안 꾸준히 학습을 통해서 30일의 시험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